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2020전 안착을 위한 진통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로 반등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양호한 IT와 내수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랑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악재에 대한 내성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관점인데요. 그리고 펀드 환매 압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시장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현재 장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 만나서 자세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2020선 안착을 위한 진통 과정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한 주간 그렇다면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데 있어가지고는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조선, 철강과 같이 수출주,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코스피 추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75%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데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그리고 2014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세가 크게 잦아들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그동안 실적 불확실성의 피크는 지났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는 총재와 그리고 기재부 장관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성은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한국 증시의 폴리시 믹스 효과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4일 중국 PMI 그리고 유럽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 초반에는 실적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함에 따라 가지고 좀 경기 심리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 모멘텀 그리고 국내 경기 정책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시장 흐름은 좀 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2050선 돌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도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기 내각 출범이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신데 지금 2020선입니다. 현재도 그렇다면 매수 전략이 가능한지 주간 투자 전략도 살펴주시죠. 네, 주 초반에는 좀 2020선 안착을 위한 진통 과정이 좀 더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하지만 실적이 실제로 발표된 이후에는 실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 초반에는 2010선 전의 등락 과정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비중 확대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는 201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2020선에 안착을 하고 주 후반 2050선 돌파 시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오늘 장에서 세워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섹터와 함께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네, 최근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변한 데는 환율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피해를 받았던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수출주들이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종목들, 업종들도 좀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IT 자동차 업종의 반등 시도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은행 업종, 그러니까 최근 실적보다는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였던 은행 업종과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화학, 철강, 기계 업종을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 화학, 철강, 기계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했네요. 자,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